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탁할 일도 부탁받는 일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중 많은 분들이 부탁에 대한 거절을 몹시 어려워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오늘은 이남경 아나운서의 직장인 말하기의 모든 것에서 관계에 흠집을 내지 않는 거절의 기술을 소개해 드릴게요. 미소님들만의 기준을 찾아보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거절하기. 거절을 잘하면 상대와의 대화에서 내가 주도권을 쥘 수 있고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나의 시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부탁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거절을 해야 상대가 나에 대해 좀 더 잘 알 것이고 나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로 영향력 있고 거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약간의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반반의 확률이지만 눈치가 빠른 사람은 마음을 접을 것이고 기대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청하면 곧장 네, 아니요로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괜히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절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면 상대는 당신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절할 때는 상대의 절실함을 이해하면서 상대의 말에 긍정적으로 호응을 보여야 합니다. 일단 부드러운 말씨로 내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이며 진정성 있게 전하세요. 거절을 잘 못하면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고 관계가 나빠져 교류가 끊기기도 합니다. 사실 거절이라는 것은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말하기입니다. 거절할 때의 태도도 중요한데 예의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절의 이유를 설명할 때 왜냐하면을 이용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는 다음에 이어질 말을 끌고 오는 접속사로 놀랄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블랑크 교수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는 자동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더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그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가정하게 만들어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때 곧바로 아니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해서 뒤에 거절의 이유를 말하면 상대도 이를 수긍하고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상대의 부탁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확실하게 거절해야 상대도 마음을 접고 당신도 솔직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절할 때는 확실하게 거절해야 상대도 마음을 접고 당신도 솔직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절할 때는 예의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거절할 때 상대의 이익을 생각하고 말하면 오히려 내 사정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내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이익을 생각하는 관점으로 변환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에서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의 이익으로 변환하면 좋을까요? 첫째, 자신의 머리에 떠오른 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익과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셋째, 상대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일에 이익이 되는 또는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해 내용을 전달한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급한 업무를 선배에게 부탁받았을 때 이 일 급히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해줄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지금은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거절은 선배의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아래와 같이 거절을 해보세요. 이 일 급히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해줄 수 있을까?
요즘 선배와 함께 진행하는 A 프로젝트의 성과를 내려고 그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짬이 나지 않아 어렵겠습니다. A 프로젝트는 선배 역시 성공시키고 싶은 안건입니다. 후배가 이렇게 의사를 전하면 선배는 후배가 지금 당장 그 일을 처리해 줄 수 없다는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드럽게 거절하는 방법. 거절할 때는 왠지 모르게 미안하고 죄책감도 듭니다. 물론 상대와 나의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베풀면 나중에 상대도 내 부탁을 들어줄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상호 호혜의 원칙 같은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개받은 위치에 있을 때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려면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개를 해준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일정 등 조건이 맞지 않으면 거절해야 하지만 어떻게든 요청을 받아들이는 차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노라고 말하면 상대는 상처받을까요? 내 생각만큼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거절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그 요청에 끌려다니는 초라한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어떨까요? 밉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거절할 때도 미소 지으며 당당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첫째, 재치 있고 겸손하게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면서 자신을 조금 낮춥니다. 거절할 때 상대가 무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제가 운전할 때 예민한 편이어서 옆에 사람이 있으면 운전을 안전하게 못할 것 같아서요. 저도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저희 집이 아직 누굴 초대하기에 비좁아서 바깥에서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함께 이야기하면 거절당한 상대도 수긍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주변 환경이나 자신의 운전 실력이 괜찮은데 여력이 없어 거절한다고 하면 핑계처럼 들립니다. 거절할 때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조건부 거절입니다. 공공기관에 민원을 처리하러 갔을 때 아무리 안내문을 읽어도 어디에서 내 민원을 처리해 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창구를 잘못 찾아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이 일은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처리해 드릴게요. 다음에는 몇 번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매몰차게 이 업무는 저기 몇 번 창구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얼마나 인간적인가요? 이는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님을 상대에게 알려주면서 의도치 않은 거절이 불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셋째는 보류의 거절입니다. 빠른 거절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므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골프 운동을 하러 같이 가자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번에는 좀 어려워 라고 바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생각해 볼게 라거나 요즘 우리 집에 아들이 휴가와 있어서 좀 어려울 듯해 라고 거절 이유를 미화식으로 이야기하는 편이 조금 부드럽습니다. 거절해야 할 때 내가 최대한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만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으로 비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중요한 일을 거절해야 할 때는 일단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신뢰가 되지 않도록 너무 오래 지체하지 않습니다. 상대도 나의 의사를 확실히 빨리 알아야 자신의 일을 진행하는데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유지 비결. 우리가 거절을 연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남들이 부탁하는 대로 다 들어주다가는 내게 허락된 24시간을 타인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 살면 안 되겠지만 유독 거절에 약하다거나 내게 주어진 시간을 떠올린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쳇말로 시간은 돈입니다. 하루를 초로 환산하면 86,400초입니다.
거절하면 생기는 시간을 확보하고 미안한 마음도 견뎌봅시다. 관계를 지키는 거절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부탁받은 내용만 말한다. 며칠 전에도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라고 지난 일을 언급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야기까지 꺼내면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한번 상의해 볼게.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관계가 나빠질까봐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여지를 주는 말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결국 나중에 거절하게 됐을 때 상대는 더 큰 실망감을 갖습니다. 셋째,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하여 거절합니다. 대면한 상태에서 말하기 어려워서 문자로 이번엔 어렵습니다와 같이 보낸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거니와 예의가 아닙니다. 넷째, 솔직하게 거절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보고서가 있습니다. 혹시 미안한 마음에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거짓말이나 핑계를 대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다섯째, 거절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내일은 한 달 전에 잡힌 모임에 선약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거절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호하게 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째,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어렵게 부탁하셨는데 동행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의를 갖춰 상대에게 공손하게 거절합니다. 일곱째, 가능한 한 짧고 간결하게 거절합니다. 사실 이런 부탁을 많이 받아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거절하지 못한 일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미안한 마음에 과거의 이야기까지 꺼내서 길게 이야기하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여덟째, 자신감 있게 거절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거절의 원칙이 있다면 감정이나 상황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절의 판단이 서면 당당하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누가 싫은 소리 들어가며 부탁하고 싶어 할까요? 부탁하는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부탁을 받았을 때 여유 있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면 돕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거절할 줄 모르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일단 예스라고 하면 끝까지 마무리해야 하니까요. 중간에 못하겠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꼭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용기를 갖고 시도해 보세요. 책 속에서 소개한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하면 1. 왜냐하면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거절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2. 자신을 낮추면서 거절해 보세요. 3. 조건부로 거절해 보세요. 4. 보류하면서 거절해 보세요. 5. 거절하면서도 관계를 당당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말을 해도 굳이 나쁘게 표현해서 말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계속 기분이 나빠지는 경험.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별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있으시지요? 이것은 서로 에너지의 결이 같아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관심사가 같고 통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지요. 하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은 더욱 그러합니다. 직장은 관심사가 같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모인 곳인데 그곳에서 서로 불협화음을 내게 되면 참 힘들어집니다. 책 속에는 감정을 지배하는 뱀파이어들을 상대하는 법, 자신을 변호하면서 영리하게 대응하는 기술, 즉석 스피치 요령, 청중을 내 편으로 만드는 스피치 기술,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자기소개 등 직장인들을 위한 말하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요하지 않더라도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내 마음도 함께 헤아려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중년이 되어서 말하기를 배워야 하냐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꼰대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말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해줬던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하게 말을 하라라는 문장을 이렇게 바꿔 말해봅니다. 아름다운 얼굴로 늙어가고 싶다면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한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